여러분들 제2의 판교는 어디가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제2의 판교는 어디신가요? 제2의 판교를 저가에 선점하기 오창, 오송, 이거는 기사를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오창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2의 판교로 꿈꾸면서 도약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2의 판교가 어디가 될 것인지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분당 판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은 아파트 가격이 저렇게 계속 오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동산 가격이 극과 극을 달리는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네, 용인, 우리 서정님 용인 나왔습니다. 통일한국의 인천, 송도를 비롯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2의 판교를 저가에 선점하기 위해서 제2의 판교가 될 곳은 어딘가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제2의 판교가 될 지역으로 사실은 여러 지역을 꼽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여러 지역들로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부산, 강주, 대구 이런 지역들도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우선 놔두고 수도권에서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는 곳들을 위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는 지역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첫 번째 용인입니다. 용인. 자, 그래서 용인의 그 플랫폼 시티가 대표적으로 꼽고 있고요. 플랫폼 시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교. 신도시가 제2의 판교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교는 워낙에 살기가 좋고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여러 가지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학군, 여러 가지 녹지율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한 곳이기 때문에 강교 신도시 조정받을 때 제가 강교 신도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교 신도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2의 판교로 꼽고 있는 한 곳인 강교 신도시, 이곳은 너무 많이 올라서 제2의 판교가 된다 하더라도 저가에 선점하는 곳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교 신도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내일은 강교 신도시와 비슷해질 제2의 강교가 될 곳들, 제2의 강교 신도시처럼 되는 곳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아있는 여러 지역도 있지만 수도권에서 마곡지구, 서울이죠, 서울. 마곡지구가 제2의 판교로 발돋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들 중에 강교를 빼고 용인 플랫폼시티와 마곡지구 이 두 지역 중에 어느 만큼 저가로 선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첫 번째,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제2의 판교 신도시로 발돋움할 용인 플랫폼 시티입니다. 자, 용인 플랫폼 시티를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는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 비해서 규모가 4배나 됩니다. 여기에 경기 용인시가 약 8조 3천억을 투입해서 주택을 조성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산업용지에 기업을 이제 유치를 합니다.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일어날 일자리 창출 효과가 5만 5천여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판교는 대략 어느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판교 일자리는 한 어느 정도 될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지역을 볼 때 항상 비교해서 보시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판교가 그렇게 좋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자, 판교는 근로자 수가 얼마 정도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2의 판교가 여기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요, 2024년 기준으로 임직원 수가 약 7만 8,872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대비해서 증가한 수치이고요. 보통 연령대가 20, 30대가 60%를 차지하고 연구 인력 같은 경우에는 32.6%, 여기에 여성 인력이 29.8%로 여성 인력 또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2024년 기준으로 인직원 수가 약 78,872명 로 집계됐다라고 하면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예상되는 근로자 수가 5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용인 플랫폼 시티도 대단히 큰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또 이것저것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임대용 아파트도 짓고요. 그 규모가 또 꽤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용인 플랫폼 시티의 바로 인근에 있는 구성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GTX A 노선과 함께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과 맞물려서 여기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될 텐데요. 여기는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자족 기능도 강화해서 용인시 산업시설 용지로 계획된 44만 9,705제곱미터의 반도체 연구 개발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27만 제곱미터는 취득세, 재산세도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큰 용인 플랫폼 시티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여기로 몰려드는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나라고 했을 때 구성역 바로 근처 블루밍 구성 더 센트럴 아파트 85제곱미터 지금 뭐 8억대 그 다음에 뭐 6억 9천만 원대도 나와 있긴 하지만 8억 7천만 원 이렇습니다. 근데 전세 매물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전세를 이렇게 보면 매매가 대비 85제곱미터가 보통 3억 9천이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4억 5천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가격대가 4억 5천짜리가 거의 없고 대부분 3억 9천대예요. 전세가. 그래서 여기는 전세가 3억 9천대로 잡혀 있구나. 근데 전세 매물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그럼 월세를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월세는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블루밍 구성서 센트럴 아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성역 GTX A 노선 구성역 바로 인근에 있는 인기 좋은 블루밍 구성 더 센트럴 아파트. 월세는 1억에서 120만 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8억대 아파트를 월세 1억에서 120만 원 또는 1억 3천에서 12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익률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야 수익률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매가는 올라 있는 상태지만 전세가하고 매가하고 차이가 또 꽤 크고 그래서 실수요자로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면 그냥 투자로 두기에는 투자금이 많이 들죠. 자, 그래서 제2의 판교라고 불릴 수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 구성역 인근에 있는 또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봤을 때 이거는 좀 투자금이 좀 많이 들겠다. 그러면 이거는 저가로 선점하는 것이 아니다. 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교도 되게 매력적인 도시이고 투자를 하려는데 옛날에 강교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많이 조정됐을 때 그 이후로 강교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려면 상당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강교의 장점은 강남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30분 이내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강교 신도시에 이사 들어가서 사시고 싶어 하시는 실수요자분들도 좀 계신데요. 그거 말고 또 용인 플랫폼 시티가 있다. 용인 플랫폼 시티 쪽은 이동 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를 이어서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대로 한다면 용인 플랫폼 시티만 5만 5천 명이 아니고 이것을 다 통틀어서 5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일자리 창출이 5만 5천 명 정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된다. 그러면은 판교 테크노밸리만큼 아주 큰 규모,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꽤 큰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비싸다.
우리가 저가로 선점할 그건 아니다. 이 주제와 맞지 않는다. 이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마곡이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마곡지구도 이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2023년도에 조정이 막 심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마곡 아파트를 너무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려고 하시던 분 계셔가지고 제가 말렸습니다. 조정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가격이 반등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조정기에 꽤 많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자, 마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은 목동에 끼어서 빛을 못 보던 가양지구라는 곳이 인근에 있습니다.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산업단지와 여러 가지 일자리와 근처에 아파트 단지와 뭐 이렇게 해서 이미 한번 이제 들썩들썩 했던 그런 곳입니다. 또 목동이 있죠. 그리고 목동이 지금 재건축 때문에 많이 떠들썩한 그런 곳인데요. 그런 사이에 끼어서 빛을 못 보던 가양지구인데 2024년 10월달 기사를 보면 이 가양지구가 연이은 호재로 들썩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양지구에서 CJ 공장 부지 CJ에서 이제 드디어 이 땅을 갖다가 1조를 들여서 샀다고 합니다. 지지부진했는데 개발을 해서 상업시설로 크게 바꾸어서 도약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나온 지는 좀 꽤 됐지만 이제 드디어 여기가 여러 가지 호재로 좀 빛을 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7만 명 정도 이상이었고 용인 플랫폼 시티와 그 다음에 그 인근 산업단지를 합쳐서 한 5만 5천 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 용인. 그 다음에 마곡 같은 경우에는 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규모가. 어디가 제2의 판교가 될 것인지. 마곡지구에 대단히 많은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LG, 롯데, 코오롱 등 대기업 46곳을 포함해서 146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2005년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마곡 같은 경우에는 LG 등 150여 개 기업이 입주하면서 고용 인구가 약 16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감적 고용 인구까지 합쳐서일 겁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서 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죠.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서 마곡지구가 제2의 또 판교로 주목을 받고 있고 제2의 판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서 이만큼 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곳이 강남도 일자리가 되게 많은 곳입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요? 라고 했을 때 거기는 학원가, 학군, 대치 학원가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강남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곡 같은 경우도 고용 창출이 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로 고용인구 약 16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곡지구는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IT, BT, NT 등 미래 지식산업단지로 개발이 되어서 LG그룹, 코오롱, 이랜드 등 주요 대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자연환경까지도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곡지구가요. 2021년도에 마곡 엠밸리 7단지 그 옛날에 마곡을 이렇게 투어를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인근에 있는 마곡 엠밸리 7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요. 2023년 1월에 약 10억 6,4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10억에 살려고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5억인가를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사라고 해가지고 거의 10억대 가까이 주고 구입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최고가 대비 약 7억대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다 뭐다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금리,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세계 경제에 따라서 출렁출렁 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무조건 그냥 좋은 호재, 지금 호재 이야기로만 듣고 그냥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느 시점에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부분도 잘 고려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을 잘 고려를 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요. 서울의 3도심과 함께 7강역 중심지 중으로 하나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이 마곡지구는 첨단산업단지 입지와 다양한 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제2의 판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마곡
마곡지구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바로 가양동입니다. 마곡지구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동안 빛을 못 봤던 이제 가양동 일대가 여기 있습니다.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와 인접해서 9호선 급행, 5호선 연장, 김포공항 개발 등 교통 확증과 개발 호재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지금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홍대선까지 연장돼서 가양역이 생기면 괜찮은 지역이 될 텐데요. 다양한 호재가 있는 가양동 일대가 있는데 여기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는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아파트 용적률이 이미 지금 조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얼마큼 받느냐가 재건축 사업성에 있어서 관건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곡지구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면서 인근의 주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저평가된 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 대단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쑥대밭이 되었던 하곡동이 있습니다. 하곡동.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불리울 수 있는 지역 중에 서울에 또 마곡지구가 있는데 이 마곡지구에 저평가되어 있는 가양동과 그 다음에 가양동 아래에 하곡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곡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고요. 향후 이 하곡동 같은 경우도 개발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라 전세 사기로 아주 뜨거웠던 곳이다 보니까 섣불리 또 접근하기가 마음이 쉽지 않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곳이 지금 되게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 많이 늘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라든가 전세 사기라든가 막 그런 안 좋았던 그런 악재가 있던 하곡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곳이 하곡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일수록 나중에 개발 호재를 잘 챙겨 보셔야 되겠고 전세 들어가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곳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투자금은 많이 들지 않고 한 번은 많이 두들겨 맞은 곳이다 보니까 더 이상 나쁠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경매나 공매로 저렴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현장 학습도 이미 여기를 이제 갔다 와보고 그랬는데요. 갔다 온 이후에도 분위기는 아직은 잠잠한 곳이 하곡동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 사업도입니다. 드디어 이 개발을 한다는 CJ 공장 부지 개발 사업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가양동 CJ 공장 부지 2025년 2월 20일 기사로 보면 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못하다가 CJ 부지 인수 6년 후 드디어 이제 착공을 하고 2029년 8월 달에 준공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2029년에 준공한다고 하지만 한 2030년 정도 꽤나 준공이 될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면 가양동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곡지구, 그 다음에 여기 아래 하곡동 있고 가양동 일대, 그 다음에 또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여기로 이렇게 봤을 때 방화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창동, 그 다음에 하곡동이 또 여기저기 이제 개발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등촌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일대가 아직까지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이제 시기가 왔는데 그래도 또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잘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또 불리울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저렴하게 선점해 둘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는 마곡지구 인근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곳은 투자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영인 플랫폼 시티 쪽도 좋고 강교도 좋고 좋은데 문제는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화동이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방화동은 우리가 꼼꼼하게 여기 다 현장을 둘러봤어요. 되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동 같은 경우도 마곡지구 인근에 이제 저렴하게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곳인데 김포공항과의 근접성으로 인해서 상업 및 주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다 이제 제대로 또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면 예전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방화동입니다. 그리고 염창동
염창동이 있습니다. 염창동. 자, 염창동 같은 경우는 9호선 급행역이 위치해 있어서요. 교통이 우수하고 주변 개발 호재로 같이 함께 투자 가치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지역들을 마국지구와의 이제 접근성, 그 다음에 교통망 확충, 교통이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개발 호재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것으로 보이는 곳을 우리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양동 일대 연이은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데 CJ 공장부지 개발과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 연결하는 부분이나 대장 홍대선 착공에 돌입해서 실제로 이제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 교통 쪽으로 또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가양역을 또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일대가 대단히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전에 여기 현장학습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도 현장학습을 갔다 왔는데요. 다른 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또 이 일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갔는 김에 여기 다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갔던 분들이 여기 다 도는 것도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선생님 여기까지 가는 건 좀 무리예요 라고 하실까봐 그냥 돌아왔는데요. 아무튼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양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로 여러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가양동 일대에 재건축 사업도 다시 열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가양동에 그 재건축을 할까 어쩔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대부분 일대의 아파트가 용적률이 지금 이미 높습니다. 여러분들 지나다니다 보면 아파트 저층 아파트로 재건축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그리고 또 소형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보니까 사업성을 따져볼 때 저거 재건축하겠는가 라고 하는데요. 용적률 살펴보면 가양 2단지 성지가 195%, 강변 3단지가 212%, 가양 6단지가 192%, 가양 9-2단지가 196%로 대부분 19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재건축을 하면 사업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단지들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좋은 또 호재가 났어요. 그게 뭐냐? 가양동 일대. 자, 이게 최근 정부가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요. 가양동을 포함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시죠? 자, 가양동을 포함한 1기 신도시와 20년 이상 된 노후 택지 지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서요.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가양동 일대 용적률이 최대 75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양동 일대도 이제 눈여겨봐야 할 곳이다. 그리고 아주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방화동과 그 다음에 하곡동 일대입니다. 오늘은 제2의 판교로 불릴 수 있는 곳 중에 저가로 선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을 편집해서 또 올려드릴 텐데요. 네,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면 계속 영상 만드는데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제2의 강교 신도시가 될 곳이 어딘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